제가 기자 생활 초기에 경찰 사건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만났던 살인범은 대기업 사원이었고요. 아주 잘생긴 미남. 두 번째 살인범은 제 동네 친구의 형이었어요. 저도 잘 아는 사람. 저는 살인범은 아주 흉악하고 딴 세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저 인간성의 저 깊은 내면의 모습은 이건 짐작할 수 없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의구심이 몇 년 뒤 저는 사형수 취재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형수를 갖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처형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는 사형을 집행했었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는 1991년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생각을 했냐면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00년대 하면은 누구 떠올리세요? 유영철. 90년대는 누구였을까요? 지존파. 1980년대 살인의 추억 영화에서도 나왔고 지금 진범으로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결국 지금 이춘재라는 친구가 거기에 진범으로 나왔죠. 제가 그때는 1970년대 살인범 김대두라고 나이 50 넘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그때는 엽기적인 살인범이었고 아예 중계방송 하듯이 그 살인 행각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 동안 모두 15명의 사람을 진짜 아주 흉측하고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건국 이래 최대의 살인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계속 경찰은 뒷북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뭐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올라왔다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올라왔다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잡혔습니다. 잡혀서 보니까 무슨 흉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왜소한 친구의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 살인 수법은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살인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고요. 그 살해당한 중에는 생후 3개월 된 아기, 6살짜리 아기,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죽이고 또 노파 할머니 그리고 시신을 잔인하게 그, 그 국부라든가 이런 데를 도려내지 않나 또는 여성들을 갖다가 강간하지 않나 하여간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잡혀서 현장 검증할 때도 전혀 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뭐 껌 질겅질겅 씹고 그리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죠.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십수년이 흘렀는데 이제 제가 취재할 때가 91년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를 취재했던 경관 또는 교도관 그다음에 교화 요원들은 다 김대두를 잘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흉폭하지가 않고 체격도 왜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수줍어하기도 하고 처음 만날 때는 저도 떨렸어요. 시대의 살인마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니까요. 체격이 너무 작고 눈빛도 독하기는커녕 수줍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는 원래 사려 분별이 바른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시골 다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지로 가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명절 때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외버스 타면에서 이제 고향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작은 매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어리버리하게 보였는지 그 주인이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김대두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경찰서의 경관이 출동까지 됐어요. 근데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죠. 경관은 암만 해도 이 매점 주인하고 잘 알고. 그래서 이 소년이
억울하게도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살고 나와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싸움을 갖다가 몸도 왜소하지만은 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눈매도 뭐 아주 그냥 살기등등해져.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연쇄살인범으로 그렇게 다시 구속돼가지고 김대두는 1년 정도 아주 참회 생활, 교화, 기독교로 인지됐습니다. 그 참회 생활을 갖다가 아주 확실히 했고, 그리고 유필을 많이 그 여 전도사한테 남겼습니다. 저도 뭐 제가 직접 다 보고 했는데 글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성장 배경, 그 다음에 교도소 와서 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세에 대한 강구 이런 게 참 잘 나왔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하늘과 땅과 세상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철창을 붙들고 다시는 향락과 쾌락을 못 누릴 자신을 저주하며 나 하나 없어지면 끝나지 않느냐는 사고방식으로 삶을 포기한 채 절망과 좌절감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다가오셔서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을 통해 행복과 사랑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1976년 1월 15일. 그는 그해 12월 28일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그때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이 죄인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라 감사의 말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전과자들을 좀 더 따뜻이 대해 주셔서 갱생의 길을 넓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그늘에 있었던 이들에게 그들의 꿈은 더욱 간절하고 누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출소하기 전 꿈을 갖는데 나와서 냉대를 받게 되면 자포자기 심리로 다시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초범자와 재범자는 분리수용하여 죄를 배워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살인자와 사형수들의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입니다. 김대두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힘없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심한 학대를 받고 차별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서 그것을 못 참고 아주 극악무도한 형태의 범죄로 나온 그런 후진국 저 가난한 그런 범죄자의 전형입니다.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이 김대두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사람의 그런 정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런 살인, 그 억울했던 소년원에서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 이후 진솔하게 참회하고 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할까요?